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두려움을 넘어선 별빛 속으로 라는 제목이 붙은 상당히 영감을 주는 시의 구절들입니다. 네, 마치 한 편의 짧지만 깊은 여정처럼 이 시구들을 통해서 두려움, 불확실성,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하는 용기, 이런 주제들을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시가 당신에게는 또 어떤 울림을 줄지 그 숨겨진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 떠나볼까요? 네, 아주 흥미로운 탐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뭐랄까 삶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들을 되게 독특한 은유로 풀어내더라고요. 그걸 또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지혜를 제시하고 있어요. 아, 은유요? 네, 특히 그 두려움을 묘사한 숲, 또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안개, 그리고 우리 안의 힘을 상징하는 불꽃 같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면 꽤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미지, 바로 그 두려움의 숲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시에서는 두려움을 침묵의 뿌리로 얽힌 숲이라고 표현해요. 좀 무섭죠? 그 속에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마치 소리조차 낼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주 답답하고 막막한 느낌이죠. 네, 그런 상황을 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바로 그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도 씨앗은 자라나고 허물 벗은 나비는 날개를 펼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뭐랄까 절망 속 희망이라는 익숙한 주제 같으면서도 약간 바른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 침묵과 얽힌 뿌리라는 표현이 두려움의 본질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죠. 두려움이라는 게 종종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또 마치 복잡하게 얽힌 뿌리처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잖아요. 네, 그렇죠. 오저쪄서 못 자게요. 네. 하지만 시인의 시선은 그 얽어매는 힘에만 머물지 않아요. 오히려 그 깊은 어둠 속, 그 침묵 속에서 이미 새로운 시작이 움트고 있다는 걸 보여주죠. 씨앗이 삭을 틔우고 또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그 변화의 에너지가 그게 바로 두려움 한가운데서 발견된다는 점, 이게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와, 두려움 속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 말씀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보통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야 비로소 성장이나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시는 그 순서를 뒤집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마치 어둠이 있어야 별이 빛나듯이 두려움이라는 조건 자체가 어쩌면 성장의 필수 요소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어둠이 씨앗에게는 성장의 토양이 되고 또 그 번데기라는 갇힌 상태가 나비에게는 날갯짓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듯이 말이죠. 두려움을 그냥 완전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키워낼 수 있는지, 어떤 변화를 준비할 수 있는지 이걸 보게 만드는 관점의 전환인 거죠. 두려움 때문에 그냥 멈춰서는 게 아니라 그 멈춰선 자리에서 내면의 씨앗을 발견하라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멈춘 자리에서 씨앗을 발견하라. 좋습니다. 두려움의 숲을 지나면 이번에는 안개가 등장합니다. 시는 불확실성을 안개 속 은빛 실타래라고 묘사하는데 이 표현 자체도 참 신비롭지 않나요? 네, 그렇죠. 안개는 보통 길을 잃게 만드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은빛 실타래라니 뭔가 귀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맞아요. 더 흥미로운 것은 기회는 그 안에서 혼돈의 춤을 춘다라는 구절이에요. 혼돈과 기회가 함께 춤을 춘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 지정이 이 시가 불확실성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시선입니다. 불확실성을 단순히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한 그냥 텅 빈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안개처럼 자욱한 불확실성 속에 은빛 실타래처럼 풀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혼돈의 춤처럼 예측 불가능하기에 더욱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회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 혼돈의 춤. 네, 정해진 길이 없는 안개 속이니까 오히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자유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는 그런 역설이죠. 혼돈의 춤이라 어쩌면 불확실성은 정해진 패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기회가 불쑥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신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운명이 조용히 실타래를 풀면 예측 불가의 미래가 선물이 된다고 말해요. 여기서 운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미래를 그냥 맡겨라. 뭐 이런 뜻일까요? 운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저는 이걸 수동적인 체념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겸손함, 이걸로 연결짓고 싶습니다. 아, 겸손함? 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실타래를 풀려고 노력하더라도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 예측 불가능성 자체를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선물을 열어보기 전에 설렘처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대신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우리는 안개를 그냥 걷어내려고만 애쓸 것인가? 아니면 그 안개 속에서 춤추는 기회를 발견하고 그 은빛 실타래를 선물처럼 풀어볼 용기를 낼 것인가 하는 문제죠. 안개 속에서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이라. 와, 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를 정말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네요. 자, 두려움의 숲과 불확실성의 안개를 지나왔으니 이제는 실현과 인내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은 싸움 없는 월계관은 없고 불꽃 없는 승리는 금세 식는다고 단언해요. 이건 정말 명쾌하고 현실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쉽게 얻은 것에는 큰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경험, 이런 거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월기관은 보통 명예, 성취, 성공 이런 걸 상징하죠.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움, 그러니까 노력, 고난, 투쟁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령 승리, 즉 성취를 했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불꽃, 다시 말해 열정이나 치열함이 없었다면 그 기쁨과 의미는 금방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아, 금방 식어버린다. 네, 마치 장작 없이 타오른 불이 순식간에 재만 남기듯이요. 이건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위대함은 가벼운 기컬이 아니다 라는 구절도 같은 맥락이겠죠. 깃털처럼 가볍게 얻어지는 위대함은 없다. 네, 그러면서 견딘 만큼 그 가치는 찬란히 빛난다고 말합니다. 이 견딤의 시간이 결국 성취의 빛을 더 찬란하게 만든다는 건데, 근데 때로는 그 견디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진짜 많잖아요. 아 그럼요, 많죠. 이 시는 그런 힘겨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가 직접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라 하고 딱 방법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견딘 만큼 그 가치는 찬란히 빛난다는 구절 자체가 힘든 시간을 버텨내는 이들에게 보내는 격려이자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격려이자 약속. 네, 견디는 시간의 무게가 클수록 그 결과로 얻어지는 가치의 빛은 더욱 강렬해진다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정신 승리를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로 어려운 과제를 해결했을 때 얻는 성취감, 혹은 힘든 훈련을 이겨낸 운동선수가 느끼는 희열처럼 그 견딤의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성취의 의미를 깊게 한다는 통찰인 거죠.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시련을 통해 얻는 것은 단순히 결과물, 그 월계관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한 자기 자신이라는 더 큰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 성장한 자기 자신이라. 결국 그 견딤의 시간이 우리 자신을 더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이제 시의 시선은 외부의 도전에서 우리 내부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의 힘, 내면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음의 불꽃은 의심을 재로 만들고 용기는 피닉스처럼 다시 날아오른다. 와, 이 구절 정말이지 강력한 이미지예요. 네, 정말 그렇죠. 이 부분은 내면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인 의심과의 싸움을 다룹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 능력에 대한 의심, 미래에 대한 의심, 이런 의심들이 우리를 얼마나 주저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드는지 생각해보면 그걸 제로 만들 수 있는 마음의 불꽃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불꽃은 우리의 열정, 신념 혹은 꺾이지 않는 의지 같은 그런 내적인 힘을 상징하겠죠. 그리고 피닉스는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결코 소멸하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용기의 회복력,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불사조 피닉스. 네,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마음속 불꽃으로 의심을 태워버리고 넘어져도 피닉스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아, 정말 힘이 되는 비유네요. 근데 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위험과 용기의 틈을 건너면 꿈은 솟구치고 세상은 내 마음의 팔레트가 된다고 말해요. 위험과 용기의 틈이라는 표현이 좀 독특한데요.
위험과 용기 사이에 어떤 틈이 있다는 걸까요? 위험과 용기의 틈은 아마 우리가 행동하기 직전 그 망설이는 순간을 포착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한 발짝 내디딜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 경계선이죠. 아, 그 찰나의 순간. 네. 중요한 것은 그 틈을 건너야 한다는 겁니다. 즉,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는 의식적인 선택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꿈은 솟구치고 세상은 내 마음의 팔레트가 된다. 세상이 내 마음의 팔레트가 된다. 네, 이것은 결국 우리의 내면 상태, 즉 용기를 낸 그 선택이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 세상을 내 마음의 팔레트로 만든다. 마치 내가 원하는 색깔로 세상을 막 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용기를 내는 순간 세상에 나에게 적대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캔버스가 된다는 거군요. 와, 이건 정말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 나의 용기가 관건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면의 용기가 외부 현실을 창조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갖는다는 그 연결이 핵심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지만 용기의 불꽃을 피우고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세상의 다채로운 색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주체적인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시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시는 앞에서 펼쳐놓은 두려움, 불확실성, 시련, 내면의 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뭔가 하나로 모으는 듯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위험을 다가오는 빛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재정의합니다. 네, 이 부분이 정말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로 당신에게 외치죠. 그러니 숲을 지나 빛으로 나아가라. 왜냐하면 당신의 내면은 보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마지막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지막 연은 지금까지의 모든 여정을 응축해서 아주 강력한 행동 촉구로 마무리됩니다. 용감한 영혼아, 망설이지 말고 그 빛 속으로 달려가라. 여기서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는 그것이 두려움의 숲, 불확실성의 안개, 시련의 싸움을 모두 통과했을 때 마침내 마주하게 될 삶의 빛나는 진실이라고 암시합니다. 삶의 빛나는 진실. 네, 즉 우리가 피하고자 했던 그 위험들이 사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진정한 자아,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게 해줄 빛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깨달음이죠. 위험이 곧 빛의 다른 이름이라니.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인데요. 두려워서 피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성장시킬 기회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이미 보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메시지. 와, 네, 결국 이 시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두려움에 맞서고 불확실성을 끌어안고 시련을 인내하고 내면의 용기를 발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 즉 보물을 발견하고 삶의 본질적인 진실, 그 빛나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라는 강력한 응원인 거죠. 네,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선 별빛 속으로라는 시의 구절들을 쭉 따라가면서 두려움의 숲에서 시작해서 불확실성의 안개를 헤치고 시련 속에서 인내의 가치를 배우고 마침내 내면의 불꽃과 용기를 발견해서 빛나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라는 깊은 울림을 함께 느껴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라나는 씨앗과 나비, 안개 속에서 춤추는 기회, 싸움을 통해 얻는 월계관, 의심을 태우는 불꽃과 피닉스의 용기, 그리고 위험의 또 다른 이름인 빛까지. 정말 많은 이미지가 있었네요. 네, 정말 풍부했죠. 이 시의 이미지들이 당신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용기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시는 위험이란 다가오는 빛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외부의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위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나 해석일지도 모릅니다. 아, 인식의 문제. 네. 이건 너무 위험해. 나는 해낼 수 없을 거야. 라고 미리 단정짓는 우리의 생각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그 인식을 바꾸는 것, 위험을 다가오는 빛으로 재해석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바로 시인이 말한 내면의 보물을 찾아내는 열쇠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위험이라고 느껴지는 것, 혹은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무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그것을 다가오는 빛, 즉
당신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기회로 다시 바라볼 수는 없을까요? 그 관점의 작은 전환이 어쩌면 당신을 예상치 못한 별빛 속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릅니다.